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반도체 업종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반도체 업종 하반기 전망을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 작두를 탄 남자, 불안한 시장에서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해안으로 이 담당 업종의 부정적인 내용을 부정적이라고 직언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 송명섭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반도체 담당하는 송명섭입니다. 최근에 하반기 전망 자료도 쓰시고 세미나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최근에 좀 건강이 안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건강 좀 어떠세요? 예, 대상포진이 나가지고 좀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못 찍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최근에 이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요 약화로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조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수요 그리고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사실은 이제 1분기 들어오면서부터 PC나 스마트폰 쪽에서 예상보다 이제 수요가 좀 약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 2분기에는요, 워낙 그 경기 둔화에 따라서 수요가 나빠진 면도 있지만은 거기에 중국에서 도시 봉쇄가 시작이 되면서 부품 공급 문제도 다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물류도 지연이 되고, 또 PC 스마트폰 생산 자체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그리고 뭐 베이징이라든지 샹하이 같은 그런 도시들이 봉쇄가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IT 수요 자체도 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에 PC 스마트폰의 출하가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반도체 수요의 둔화가 이미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마지막 보루로 여겼던 게 그 서버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 컨퍼런스 콜에서 PC나 스마트폰은 안 좋지만은 서버는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그래도 디램 수요는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 말인가요? 이제 중국에서 서버 오더컷 얘기 나오고, 또 미국에서 또 아마존이 서버의 수명 뭐 연장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지난주 말부터 더욱더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센티멘트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게 지금 주가의 하락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더컷 이런 것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안 좋고,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근데 이제 고객들이요, 올해 상반기에 PC나 스마트폰이 출하가 이렇게 부진했는데, 그런데 원래 가져가기로 했던 그런 메모리 반도체들을 사실은 다 가져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트 출하는 잘 안 됐는데 반도체 구매는 다 했다. 그 얘긴즉슨 고객들이 갖고 있는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객들이 반도체 회사들한테 와가지고 올해 원래 가져가기로 했던 거 미안하지만 다 못 가져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하반기는 기존에 우리 시장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업황이 또 가격이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주가에 지지난주 말부터 또 이제 반영이 상당히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하반기 공급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도 좀 부진한 상황에서 공급 증가율까지 높게 나오면 이 반도체 업종의 어떤 부진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회사들은요, 그 연초에 자기네들이 연간으로 어느 정도나 출하를 할 건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놔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 출하 증가율을 한 18에서 19% 정도 이제 그 정도 달성할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한 18%,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17%,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사들 감안해서 올해 업계의 공급 증가율은
한 18.7% 정도, 이제 그 정도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요 증가율을 14.0%로 제가 이번에 하반기 전망 자료를 만들면서 지금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이제 4.7%포인트가 높다는 얘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에 고객들이 가져갈 물량들은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그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보다 높은 영향, 즉 공급 과잉으로 전환, 이런 영향은 올해 하반기에 아마 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수요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별 그 자체 공급 증가율, 요거를 좀 낮춰서, 즉 한마디로 출하를 좀 줄여가지고 하반기에 가격을 좀 덜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반도체 회사들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생각한 것보다 좀 덜 빠질 수는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올해 연말에 반도체 회사들이 가지고 갈 그런 재고가 또 굉장히 많이 늘게 돼요. 그러면은 또 내년 1분기 뭐 2분기까지 혹시 수요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재고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격이 덜 빠지는 대신 상반기에 가격이 또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삼모사 같은 것이고, 일단은 업황은 좀 둔화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 좀 다릅니다. 내년은 물론 뭐 내년에 수요 증가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수요를 미리 알려주는 경기 선행 지표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수요 증가율이 역시 올해에 이어서 나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공급 증가율이요,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B 나노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원B 나노가 워낙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제 공정이 복잡해지고 또 수요를 올리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거기다 이제 또 업체들이 신규 라인들을 이제 매년 그 조금씩 캐파들을 올리는데 지금 그것들이 약간씩 뒤로 밀리고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업계 생산 증가율은 제가 볼 때는 출하 증가율 말고요, 생산 증가율은 한 12, 13%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제가 올해 연말에 재고가 늘어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재고를 또 일부 팔 거니까 그것까지 감안한 내년의 출하 증가율은 저는 14.7%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의 공급 증가율 18.7% 대비해서 내년에 한 4%포인트가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수요가 물론 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공급 증가율이 많이 내려가서 내년 업황은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말에 뭐 PC 스마트폰도 안 좋고 서버도 지금 뭐 안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센티멘트에서 지금 주가 그거를 반영하고 있고, 뭐 이러면 내년에 뭐 디램 가격 진짜 뭐 한 30% 빠지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업황을 나쁘게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데 이제 공급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디램 한 10%, 20% 사이 가격 빠진다든지 뭐 그 정도,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그 다음에 주가가 반영하는 것보다는 덜 나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업황이 나빠질 것을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주가는 하반기 어떤 부진한 상황을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공급 증가율 측면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글로벌 경기, 수요 관련된 어떤 지표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사실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에 이제 많이 집중하는 애널리스트에 속하고, 결국 그러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뭐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경기 선행 지표가 있는데 이제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중국의 유동성 지표인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당겨 놓은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저러한 세 가지의 경기 선행 지표들이 6개월 또는 그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이제 미래 업황 실적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예측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경기 선행 지표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제일 그 첫 번째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을 역사적으로 보면 2012년, 15년, 또 19년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타원형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대략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을 해요. 그런데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지수라는 게 작년에 10월 달 바닥 찍고 11월부터 반등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는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은, 자, 이러한 관계로 보면 그러면은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도 저런 관계 속에서 보면은 머지않아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되는 건 뭐냐면, 저기에 보신 12년, 15년, 19년은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유동성을 풀면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이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SM 제조업 지수랑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 반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하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빠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를 내리누른 겁니다, 그동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밸류에이션 배수는 사실은 저점 수준까지 이미 거의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황, 즉 앞으로 두세 차례 0.5% 하고 그 다음에 0.25% 돌아간다, 이러한 스케줄이 지켜지기만 하면 지금 현재 주가에는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완료된 거예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잘 안 접혀가지고 0.5%를 뭐 연말까지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뭐 한두 차례 충격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현재 컨센서스로 간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그런 미국에서의 하방 압력은 반영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주가는요, 미국보다도 중국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제가 가장 메모리 반도체 주가랑 코릴레이션이 높다고 보는 지표가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에도 나오지만요, 중국의 IT 수요 증감률하고 여기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배에서 그려놨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죠.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은 3월 달부터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떨어지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그때부터 빠진 거예요. 그때 업황 실적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무너지면서 주가가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중요한 중국의 IT 수준감률을 뭐가 선행하냐면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가 선행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20년 말부터 긴축에 들어가면서 중국 크레딧 임펄스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3개월 후에 중국의 IT 수준감률이 내리면서 이제 반도체 주가도 같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10월 달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7개월 동안 한번 주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미국하고 유럽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랑 중국 주가만 전 세계에서 유독 빠졌죠. 그리고 같은 반도체 주식이라도 미국의 AMD나 엔비디아 주가는 그 시기에 계속해서 올랐죠.
근데 똑같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있는 마이크론 주가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랑 똑같이 한 35% 빠졌거든요. 그럼 왜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갔냐, 그때는. 자,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한테 거의 100% 의존하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D램 전체 수요에서 서버가 가져가는 비중을 높게 봐도 한 40%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20%는 HP나 델이나 레노버 같은 전통 서버 업체들한테 갑니다. 나머지 20%가 빅테크한테 가는데 그 20% 중에서 80%가 미국이고 한 20%는 또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20%에 80% 곱해보면 대략 한 15에서 16% 정도만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빅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5%는 PC, 스마트폰, 그 다음에 중국 빅테크 같이 중국의 경기나 IT 수요에 좌우되는 그런 쪽으로 의존하다 보니 그때 보시면은 중국에서 저렇게 경기 나빠지고 IT 수요 증감률 떨어지니까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행스럽게 11월부터 중국의 이제 크레딧 임펄스가 올라서 뭐 한 2월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크레딧 임펄스 지수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예전 같았으면요.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바로 쫓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보면 3월 달 확 올랐다가 4월 달에 다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중국에서는 요번에는 IT 수요 증감률이 못 올라올까? 그거는 도시봉쇄 때문에 그런 겁니다. 3월 달에 도시봉쇄를 하다 보니 부품도 다시 부족해지고 물류 이동도 안 되고 PC 스마트폰 생산도 차질이 있고 또 중국 도시들에서 수요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런데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 정부가 돈을 쓰고 있어요. 실제로 돈을 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월등히 많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액 증감률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 후반 이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중국에서 혹시 뭐 국채 발행 좀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직사각형으로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시면 이때가 중국이 경기 부양할 때인데 보시다시피 이때는 중국에서 IT 수요 증감률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여기에 또 가운데 부분에 타원형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중국에서는 경기 선행지수 증감률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경기랑 IT 수요가 좋아질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도시봉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도시봉쇄 풀어주기 시작한다, 조금씩 풀어준다 이런 말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그걸 아직은 못 믿는 게 뭐 그동안 여러 번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뭔가 눈에 보이기를 기다리는 거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풀려서 이제 매월 나오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또는 대만 노트북 ODM 출하량 같은 것들이 한 6월, 7월 연속으로 좀 의미 있게 올라주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이제 IT 수요 증감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그거를 주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점 수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저점 매수를 하셔도 좋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럼 글로벌 경기 지표, 특히 중국 경기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종 내에서 역시 대표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과 그 외에 어떤 소부장 관련 업체들의 매력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하이닉스 주가는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하이닉스의 그 PBR 배수를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그려놨는데, 물론 뭐 9.11 테러 때나 아니면은 그 리만 사태 때 이럴 때는 PBR 배수가 뭐 0.5배 밑으로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 또 하이닉스가 뭐 분기에 조 단위로 적자 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지금 아무도 보고 있지는 않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저점 배수가 0.9배에서 1.1배 사이가 보통 저점 배수예요. 그런데 사실 0.9배, 1.1배 갔을 때도 사실 이때도 사실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중 무역 전쟁 터졌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에서
기억하시겠지만 피그스 사태,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신용 문제 불거졌을 때 그럴 때 이제 0.9배, 1.1배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요번에 뭐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 평균 배수가 1.0배고 올해 제가 예상하는 하이닉스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BPS가 10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0배 곱해보면 10만 원대 초반, 뭐 거의 지금 주가죠. 이 정도면은 주가가 반영을 얼추 좀 한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떨어진 하락 관성이 있고 뭐 과거 0.9배까지 간 적도 있으니까 뭐 좀 더 내릴 수도 있죠. 이제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몇 퍼센트 더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역사적 평균 배수가 이제 하이닉스가 1.3배예요. 이거를 넘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균 배수보다 높은 배수를 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보다 향후의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거의 모든 경기 선행 지표들이 다 돌아서야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로 오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면 1.0배에서 1.3배 주가로 환산하면 10만 원 초반에서 뭐 13만 원대 초중반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올해는 아마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지금은 저점 근처에 있으니까 뭐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좀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삼성전자를 보시면 똑같은 관점에서 삼성전자 올해 그 주당 순자산 가치를 제가 5만 400원으로 보는데, 삼성전자는 2016년에 1.0배 갔을 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1.1배에서 1.3배가 보통 바닥입니다. 그러면 평균 1.2배 5만 400원에 곱해 보시면 대략 6만 원대 초반 정도? 그 정도면 저는 어느 정도 주가 반영은 좀 된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전자의 평균 배수가 이제 1.6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5만 400원 또 곱해 보시면 이제 8만 원대 초중반 정도, 요거를 넘기도 당분간 또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만 넘으면은 또 떨어지고, 하이닉스 주가도 13만 원만 넘으면 또 떨어지고 그랬던 겁니다. 요 사이에서 구간에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저점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지금은 저점 매수를 좀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소부장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소부장 주가가 반도체 업체들 주가랑 서로 차별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그 실적이라는 것이, 매출이라는 것이, 그걸 돌려 얘기하면 뭐냐면 반도체 업체들의 그 설비 투자 금액이에요. 캐펙스죠. 근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야 캐펙스를 늘리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주가는 뭐 업황이나 실적을 뭐 미리 선행한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저는 뭐 그거를 이제 결과론적인 그 해석이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지금 반도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에 업황이 좋아질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반도체 업체들은 장비 투자액을 늘리겠죠. 그러면은 시간의 문제지, 지금 반도체 업체들 주가 좋다는 얘기는 나중에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장비 업체들 주가도 당연히 그걸 미리 반영하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반대로 주가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저평가된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성장성이 더 높은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을 고르셔가지고 지금 그런 장비 회사들 주가들도 저점이 있으니까 똑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똑같이 이제 저점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기다리시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꽤 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 강한 반등은 어렵지만 저점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소부장 업체들은 뭐 이 반도체 업체와 차별화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좀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반도체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망 관련해서 쉽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송명섭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